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 이어서 또 만나뵙게 됐습니다. 지난 1강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2강을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사실 오늘 강의는 무엇보다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오늘 어떤 수학의 기초를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과정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많은 학생들에게 제가 얘기를 하고 수업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곱셈 공식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하게 됩니다. 왜 주저할까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수학 공부를 지금 처음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공부를 했고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하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잘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나 어려운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에서 까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공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기초 강의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연산. 그 연산을 잡고 우리가 출발을 해야 앞으로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가다가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강의죠. 두 번째 강의, 바로 다항식과 그 연산, 그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오늘도 힘내서 저랑 같이 오늘 강의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자, 보니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는 첫 번째, 가로를 푼다. 자, 두 번째는 각 항의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한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동류항이라는 표현 자체가, 자, 거슬립니다. 그죠? 자, 이 동류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수나 어떤 문자를 우리가 하나의 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동류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 바로 뭐냐면 같은 문자가 서로 같고, 그 다음에 같은 차수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동류항의 한 역할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자, 예를 들어서 x제곱이 있으면, 자, x제곱과 2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같은 문자의 차수가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은 서로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x제곱과 y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 문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수는 서로 같지만 문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덧셈과 또는 뺄셈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x제곱과, 자, 더하기 x라고 하는 녀석도 문자는 서로 같지만 차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끼리도 서로 덧셈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녀석들을 가지고, 자, 서로 동일한 녀석들의 항들만, 우리가 이런 항들끼리만 덧셈과 뺄셈을 하는 이 연산이 바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덧셈과 뺄셈을, 자, 대한 성질 중에서, 자, 이제 또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닫혀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 닫혀있다라는 개념은 지금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본강에 들어가서 그때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고요. 자, 교환법칙. 두 번째는 이제 교환법칙인데, 이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봐왔을 겁니다. A하고 더하기 B를 했을 때와 B하고 A를 더했을 때, 즉 이 순서가
서로 바뀐다고 해서 덧셈의 연산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었죠. 자, 1 더하기 2와 2 더하기 1이 서로 같은 것처럼 자, 덧셈에서는 서로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바로 결합법칙입니다. 자, 이 결합법칙이라는 녀석은 뭐냐? 자, 마치 이런 얘기죠. 자, A하고 B하고 C에 덧셈이 있는데 나 A하고 B를 먼저 더할 거야. 자, A하고 먼저 B를 더한 다음에 C를 더하는 것과 자, 여기 보시면 B하고 C를 나 먼저 더하겠어 라고 자,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더하는 것 역시 그것도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을 할 땐 자, 서로 자리 바꿔도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더하거나 자, 가로를 묶어서 먼저 더하거나 먼저 연산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단 교환 뺄셈에서는 조심해야 되겠죠. 뺄셈은 A 빼기 B와 B 빼기 A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자, 뺄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에는 자, 중요한 문제들을 몇 가지 조금 살펴보고 자, 이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 자, 한 가지 중요한 녀석입니다. 자, 근데 제가 앞에서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하고자 하려고 제가 앞에서 살짝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라는 녀석이 등장합니다. 자, 내림차순이 뭐고 오름차순이 뭐야? 이거 처음 들어보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고등학교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긴 하지만 생각보다 생소한 단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다항식 3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y 4제곱 마이너스 10x제곱 더하기 6xy제곱 더하기 3y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다항식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식을 어떻게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그 기준 되는 녀석이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림차순은 뭐냐?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에 관한 내림차순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x의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정리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x가 들어있지 않은 건 자, 우리 모조리 자, 상수항, 즉 숫자로 취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x가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까지.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식에서 x의 차수가 가장 높은 것이 어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3x 3제곱이죠. 자, x의 차수라고 하는 것은 x가 몇 개 곱해져 있느냐라는 뜻이기 때문에 x가 3개, x의 3제곱이라고 하는 이 가장 차수가 높은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3x 3제곱이 가장 먼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x 3제곱이니까 x에 관한 2차식이 그 다음에 따라와야겠는데 쭉 보니까 네, 그렇네요. 자, 여기 x제곱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도 x제곱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자, 이 두 개의 녀석을 어떻게 해야겠다? 네, 바로 묶어야겠죠. 자, x제곱이 두 개의 항이 존재하는 거니까 묶습니다. x제곱으로. 근데 앞에 이 녀석도 마이너스가 있고 이 녀석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가로 열고 3y 4제곱 마이너스 10의 x제곱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좀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x에 관한 1차식입니다. 자, x에 관한 1차 이 항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6y제곱 x에 관한 기준으로 사용하니까 제가 살짝 x하고 y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더 보기 편하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나머지들은 다 x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항으로, 하나의 식으로 이렇게 묶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가 깔끔하게 된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힌트, 자, 이제 눈치를 채셨죠? 자, 뭡니까? y에 관한 오름차순이라고 했습니다. 오름차순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이번엔 차수가 낮은 거에서부터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내림차수는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내려왔다면, 자,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 낮은 차수에서, 자, 높은 차수로, 자, 어떻게 되겠다? 네, 올라가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 식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식을 쭉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y에 관한 오름차순이니까 y가 들어있지 않은 녀석이 가장 먼저 와야겠네요. 그죠? 자, y가 들어있지 않은 녀석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보니까 요 3x 3제곱도 y가 들어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제곱도 자, y가 들어있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네, 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상수항, 숫자로 이루어진 항도 자, 역시 y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모아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맨 앞에 써줍니다. 자, 이렇게 쓸 때는 가급적 자, 그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로 사용하는 게 더 좋아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y에 관한 이제 1차를 사용해야겠는데요. y에 관한 1차식은 네, 바로 요 마이너스 6y. 자, 여기 보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y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에 관한 2차식이 돼야 되겠죠. 자, 2차. 예, 여기 y제곱 보이고 여기도 역시 y제곱이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예쁘게 묶어주면 자, 6x 더하기 3의 y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자, y에 관한 4제곱이 들어있는 마이너스 3x제곱 y 4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깔끔하게 y에 관한 오름차순 정리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 그 전에 먼저 항상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든지 아니면 y에 관한 오름차순이든 이렇게 정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을 한다면 자,